오늘은 전자책 러닝메이트 제가 2023년 1월, 2022년 12월부터 이제 전자책을 작성하는 러닝메이트를 운영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2022년 말에 전자책을 발간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2기 운영하고 잠깐 한동안 쉬었거든요. 1월에 운영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도전하기 힘드신 분들 때문에 있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 소개하고 사실 독서산책님 말고는 여기 다 구면이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러닝메이트란 무엇인가, 전자책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 자기가 지금 쓰려고 하는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독서산책님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티스토리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전자책도 썼고 큐레이팅은 이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서 편집 뭐 전문가로도 이것도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과는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부족하긴 한데 저는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습관 살게 해주는 코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라이프 리빌딩을 지원하는 코치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전자책이 무엇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전자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서 전자책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발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다 전자책이죠. 지금 크몽에서 이제 봤을 때 나온 건데, 월 3천만 원 에센스 치트키, 자면서도 돈 버는 기술, 저품질 없이 블로그로 뭐 100만 원 벌기.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그 경험들을 녹여가지고 노하우집으로 발행하는 전자책들이 많죠. 근데 이런 엄청 뭐 영어 면접 자기소개서 필수 전문, 회계 재무, 취업의 모든 것, 제약회사 품질 직무, 골프 구술 시험 한 방에 해결,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자책으로 작성할 수 있는 주제는 무궁무진한데 책을 디지털화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실물 책을 발간하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저장해서 읽을 수 있는 책, 그게 전자책이고 이거는 어, 작가라는 허들을 굉장히 낮춰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전자책을 쓰면은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뭐 전자책을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수익화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전자책 작가 중에는 아마 이분이 제일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청님인데요. 자청님이라는 분이 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을 본인의 푸드프라는 플랫폼에서 29만 원에 팔아요. 전자책 한 권을. 음, 근데 구매한 수량 보이시나요? 구매한 수량이 6,207건이에요. 29만 원짜리를. 이걸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18억이더라고요. 18억을 벌었습니다. 18억. 이게 출간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물책은 발행도 되지 않았고 전자책으로 판매되고. 근데 역행자라는 책은 이분이 쓴 이제 실물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예를 들면 그 실제적으로는 그 책의 가격은 2만 원도 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전자책이 가격이 거의 한 15배 정도는 높은데도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단 사실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전자책이라는 영역이. 그래서 이게 전자책이 어떤 거냐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공급을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공급을 해줄 수만 있다면은 그 전자책의 가치는 사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부담 없이 오히려 이 책의 페이지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일 잘 된 사람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물론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만큼의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산자가 되는 경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대부분 자본주의의 소비자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기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어떤 내가 지식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생산을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어떤 거를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이 책은 누가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책, 내가 쓰려고 하는 책 종류가 전자책으로 현재 시중에서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는가? 나는 이것과 다르게 어떤 특색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고객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내 상품을 내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내 상품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인가?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판매하고 나서 후기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가 생산자가 돼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사업이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그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나면은, 아, 나도 뭔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가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의 정리인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지식들은 다 이제 엄청 내 머릿속에서 혼재되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저 뇌 속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꺼내오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나의 지식을 목차에 따라가지고 쭉 나열해보는 이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내 지식이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책을 쓰려면 결국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논리를 내가 논리 정연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서 책을 쓰고 뭔가 완성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냈다는 게 내 머릿속에 지식이 전달돼가지고 누구한테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쓰면 이게 진짜 내 지식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익인데 수익은 이제 저는 제가 세 번째라고 한 이유는 첫 숟가락부터 사실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의 노력이 필요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홍보도, 광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지금 목적으로 만약에 전자책을 쓰게 되면은 책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걸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퀄리티의 글을 내야 된다라는 이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낼 수가 없어요. 네, 대부분, 저도 그랬고, 근데 재밌게도 저도 한 달 정도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어가지고, 180쪽, 190쪽짜리가 되는 블로그에 관련된 전자책을 발간을 했지만, 판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라서, 마케팅도 잘 못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랬던 시기여가지고 그렇겠지만, 근데 내용은 정말 열심히 썼는데, 그런 노력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니까 판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근데 이 수익은 또 내가 이걸 만들어보고 판매를 해보고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제가 생각하는 코스에서 이 수익은 사실 큰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내가 생산을 해서 내 물건을 판매해보는 경험을 한다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제가 수익을 엄청나게 보장해주는 전자책 작성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준다라면은 한 달 동안 이 코스를 같이 하는데 2만 원밖에 안 받진 않겠죠. 아마 뭐 한 20만 원, 30만 원은 받을 거예요. 이 판매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전자책이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글을 쓰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수익의 진짜 장점은 패시브 인컴이다.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어질 수 있는
소득의 형태라는 거죠. 일단 내가 발간을 해놓으면. 그리고 활용도도 다양하죠. 내가 뭐 블로그나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어떤 내 생각을 알리는 어떤 선물을 간단하게 주고 싶고 할 때도 전자책으로 이렇게 선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활용도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자책을 판매를 하는 게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시장이 크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전자책을 잘 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을 진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팔아야 잘 파는지도 알아요. 그게 이제 정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정보랑 행동 동일시 오류를 범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과들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자책을 잘 쓰는 방법, 잘 파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게 내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는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흔히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많이 접근을 해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전자책을 쓰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도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책 러닝메이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든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웃풋을 일단 무조건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 러닝메이트의 목적이고요. 아, 이거 포그 행동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일단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에 나온 포그 박사가 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빨간 선 위쪽으로 이게 와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이 이쪽으로 와야지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행동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하기 쉬운 일이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동기가 강해야 이제 안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자책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전자책 쓰는 거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 있겠죠. 능력 X축에서 보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동기 수준은 어때야 될까요? 높고. 매우 높아야 되는 거죠. 동기 음, 수준이 매우 높아야 내가 전자책을 쓰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라는 녀석은 변덕쟁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케이 오늘 시작하니까 나 내일부터 당장 전자책 쓴다 이렇게 하루는 동기가 충만해요. 열심히 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동기는 약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 난이도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책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동기 수준을 계속 이, 이 위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증을 강요하고 인증 세 번 하면 세 번 미인증하면 탈락하고 당신은 이것도 못 해내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제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면서 당신은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런 대우를 받기 싫어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와, 저 사람도 쓰는데 왜 나는 못 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책을 쓰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 전자책 러닝메이트는 4주 안에 전자책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엄청 짧거든요. 책을 발간하기에는. 근데 이 시간 내에 어떻게든 전자책을 발간하겠다. 발간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자가 되는 거, 지식 정리, 그 성공 습관. 이 책을 한번 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려본다라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운영 목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엄청나게 좋은 책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책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을 쓰고자 유발 하라리라고 처음부터 이런 책을 좋은 책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사소한 책부터 쓰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타난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좋은 퀄리티를 가진 책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이 블로그, 아니, 전자책 러닝메이트의 목표는
작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작가가 되어보는 것. 이게 작가가 내가 되면은 작가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내가 전자책을 써봤던 사람이다. 작가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책들도 쉽게 낼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은 이제 쉽게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 이게 이번 전자책 러닝메이트의 진짜 목표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자책 러닝메이트 1기랑 2기를 운영했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주제도 다양하죠. 저는 블로그에 대해서 썼고, 코어스님 에나투자, 황금엘님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블로그 초보를 위한 거, 그다음에 미라클 모닝에 대한 거, 공대 대학원 진학 나침판, 블로그에서도 체험단에 집중된 거, 그다음에 이게 하늘빛님이랑 비슷하죠. 자녀 교육에 관련된 거 있거든요. 10,000원으로 해결하는 자기주도 박물관 탐방,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30달 1억 저축 노하우, 월급쟁이 아빠들아 돈 공부해라, 서울 아파트 청약, 세금 절세 방법, 너 자신의 연말 정산을 알라, 집값 떨어져도 수익 냈던 투자 방법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분들이 얼마나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수익 인증을 봤던 거는 이제 쿠어스님, 이 엔화투자 책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50만 원 정도 넘게 그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장님도 초반에 이분이 이제 마케팅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판매를 하셨었는데 이분 아마 100만 원 넘게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그냥 일정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대부분 이제 주제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주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면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정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결정하면 되니까 다음 주 중 이제 주제를 결정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 이제 10일부터 16일까지는 주제를 결정하고 목차를 완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 주제를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일 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17일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때 또 미팅을 한번 할 겁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제로 이런 목차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의견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17일 2주차부터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7일부터 글은 30일까지 14일 동안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은 크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책은 20페이지 이상 써야 돼가지고 이제 하루에 2장씩 정도씩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28장 정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때부터는 이제 그 크몽이나 이런 곳에 내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는 준비들도 조금씩 병행을 해야 돼요. 크몽에 가입하고 전문가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내 그래가지고 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매주 이제 주간 회의는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전자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자책도 이제 예쁘게 포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을 예쁘게 포장하는 거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 주간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달을 드릴 거고 카톡방을 통해서 수시로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31일부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8월 6일 날까지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 일단 크몽을 기준으로 일단 하고 있어요.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그쪽이 좀 많아서.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는 8월 6일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에 이제 긴 여정이죠.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혹시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AS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고 그때도 이제 등록을 못 하시면은 이제 안타깝지만은 개인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서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운영 일정은 이렇고요. 주요 진행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전자책을 작성할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를 결정을 해야 내가 글을 쓸 주제를 한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자책 이제 글을 써보신 분들 여기 다 블로그 운영하시니까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을 쓰다 보면은 주제가 한정되지 않으면은 계속 써야 될 것들이 더 생각나고 더 붙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목차를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딱 요것에 대해서만 쓰겠다라고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분량을 내가 얼마 정도 쓰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거꾸로 이제 하루에 14일 정도로 쓰니까 어느 정도 분량을 하루에 얼마 정도 써야겠다는 걸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실천해야 될 그 글의 수량을 결정을 하고 다 쓰고 나면은 이제 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품 등록하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씩 조금씩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전자책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제의 범위는 사실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몽에서는 일단 등록 가능한 전자책의 기준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투잡, 재테크, 창업, 직무 스킬, 취업, 이직, 라이프. 라이프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거의 다 모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진짜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막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잘 팔리기도 하고 이런 주제가 많죠. 그래서 뭐 주식 코인 이런 거는 당연히 많고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도 많고요. 유튜브에 관련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경험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 창업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전자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모임을 운영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적어보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강의도 한번 했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이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그러니까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결정할 때 이제 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을 명확히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쓰긴 쓰는데,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읽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객의 페르소나는 뭐냐? 예를 들면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이 책을 읽을 사람은 뭐 20대, 30대 후반에 세 자녀를 가진 다둥이 엄마, 그 다둥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페르소나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해야 이제 그 글 어투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대를 막 대상으로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고전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나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니즈를 안 가진 사람들한테도 판매를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고객층을 명확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고객 페르소나, 이것도 한번 정해보면 좋아요. 내 책을 읽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한번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주제는 포괄적이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니치 마케팅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에 대해서 쓰는데, 난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 전반에 대해서 다 쓸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블로그에서도 뭐 초기에 블로그를 뭐 빨리 그러니까 블로그를 개설하자마자 언제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애드포스트를 단 이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체험단을 신청하는 뭐 과정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좁게 좁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고객 페르소나죠. 예를 들면 네이버 내가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애드포스트는 달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을 하고 싶은데 체험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그 체험단과 관련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제, 고객층을 명확히 하면은 주제도 좁아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일수록 좋다. 전자책의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책의 경우는 데이터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신생 블로그로 뭐 2천만 원, 블로그 그냥 상교 뭐 진짜 실무 고수가 알려주는 엑셀 활용도 하고 타자만 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크몽 전문가로 월 100만 원 버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본인이 약간 이제 경험이 있어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제목에는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좋다. 그러니까 수치를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책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자료를 증빙을 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자극적으로 이렇게
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크문 같은 경우는 증빙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 아까 그 앞선 책에서 그 심장님이 쓴 책이 월 30만 원으로 아니 30살에 1억 저축한 노하우라는 책의 제목을 냈었는데 1억 저축한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통장 잔고도 봐야 되고 뭐 부동산 자산 뭐 그것도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빙이 되는 자료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분량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분량은 A4 기준으로 세로로 하면 20장, 가로로도 이제 약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가로로는 30장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맷은 제가 그 양식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좀 뭐 디자인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을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요거 사이즈랑 요런 글자 사이즈랑 줄 간격 이런 거 맞춰진 거는 워드랑 엑셀로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편하신 한글이나 워드 중에서 편하신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업로드를 할 때는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건데 한글이나 워드에서 PDF로 전환을 해서 올리면 돼서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거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뭐 상하 좌우 여백 맞춰져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막 공란을 엄청나게 띄워놓는 거 막 내가 20장 채우려고 막 엔터 쳐가지고 막 띄우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페이지에 30% 이상을 면적을 이미지로 채우는 경우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페이지 수가 좀 애매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이지 수가 20페이지야. 근데 30% 이상을 채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사진 하나 넣으면 30% 차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페이지 수가 좀 막 20장 좀 어중간할 때 그림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도 한 40장 정도 쓰고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어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페이지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냐를 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용을 좀 주의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 사용 적극적으로 해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목차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차를 정해야 그래 범위가 한정이 되고요. 근데 목차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왜냐면 내가 처음에 정한 목차랑 글을 쓰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가져가다 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칙은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이 내가 막 글을 원칙이 없는 상태로 중구난방으로 막 써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원칙에 따라서 글을 이렇게 쭉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을 때는 그 단락에 있는 내용만 좀 바꿔가지고 수정을 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지. 막 목차를 한 번 딱 정했는데 통으로 갈아엎는 그거는 중간에 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발간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을 주제랑 목차를 정하는 걸로 정한 이유는 이게 초반에 확고하게 딱 정해져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게 좀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오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목차가 막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이제 2주 동안 글 쓸 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발간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차는 가급적이면은 좀 이번 주에 고민을 깊이 하시고 수정도 많이 하시고 목차에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만 딱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내가 이런 내용들을 쓸 거야 라고 미리 좀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왜냐면 목차를 또 쓰다 보면 목차만 써놓고 보면은 내용이 너무 떤 내용을 넣을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산재해 있어요. 쓰고 싶은 내용들이. 근데 이거를 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만 쓰면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 가져가기 힘들고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는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뼈대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잘 안 되면 마인드맵을 작성해보자. 마인드맵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거. 근데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로 해요? 저는 챗GPT 말고 구글 바드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구글 바드를 쓰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전자책 작가야. 모임 창업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해. 제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이거, 이게 왜 좋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산재해 있는 거를 이 포맷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 여기 보면은
모임창의 모든 거, 모임창 어떻게 시작할까? 성공하는 방법, 시치하지 않는 방법,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즐기는 방법, 이렇게 막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모임 창업을 주제로 목차를 작성해줘.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질문을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그 뼈대를 잡아줍니다. 보세요. 모임 창업의 개요, 모임 창업의 장점, 모임 창업을 위한 준비, 운영, 마케팅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모임 창업의 전망. 이렇게도 써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도 써주죠. 개요는 정의를 쓰고, 목적을 쓰고, 유형을 쓰고, 규모를 쓰고, 대상을 쓴다. 그다음에 장점에 대해서는 요 6가지로 쓴다.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요 6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쓴다. 운영을 할 때는 정기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이고 회비는 어떻게 모아야 되면 운영 규칙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거죠. 내가 쓸 목차를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니면 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임 창업 개요에 대해서 뭐 1,500자 정도로 작성해줘. 모임 창업 전자책 서론에 들어갈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 그럼 얘가 1,500자 정도로 작성을 또 해줍니다.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좀 그 사람 냄새가 좀 잘 안 나긴 하죠. 이렇게 좀 대충 써주네요. 얘가 또 개조식. 그럼 이렇게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개조식으로 하지 말고 서술형으로 작성해줘. 어떻게 써주는가 봐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서 근데 이거에 이제 온전히 의지를 해가지고 책을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거를 내가 참고해가지고 쓰면서 기본적인 뼈대를 잡는 거, 목차를 잡는 거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를 제가 그 지난번에도 그 모임 창업 재능 기부 강의를 할 때도 이 챗GPT를 통해 가지고 강의록을 만들었었어요. 목차를 잡고 하는 걸. 왜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니까 내 주제에 대한.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조금 이제 수집하고 목차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랑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나의 경험을 녹여내는 거죠. 내 경험과 그 노하우를 녹여내면은 좀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 붙이는 거죠. 뼈대를 다 잡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쓰면은 이제 책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진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루에 챕터 1개, 그리고 두 장씩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8일 동안 28장이 작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마감일이 됐을 때, 뭐, 좀 덜 쓰면 25장 정도 쓰고, 여기 이미지 넣고, 좀 편집하고 하면은 한 30장 정도 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책 하나가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장 정도씩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분량 결정하고, 챕터 단 작성하고, 또 이거는 사람마다 특징이 달라가지고 이 글쓰기 책에 자기의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글 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서론부터 쭉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글을 이게 쭉 써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논리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챕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오늘은 이거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이거 먼저 쓰고 그다음 내일은 또 이거 쓰고 다음 날은 이거 쓰고 다음 날은 이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연결시켜가지고 완성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를 먼저 빨리빨리 쓰고 뼈대 잡아놓은 다음에 좀 어려운 거, 그다음에 논리를 맞추는 거 이렇게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여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서부터 논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서 쓰는 방법은
이게 중간중간에 너무 이 논리가 어긋나면 어려운 점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형식으로 쓰긴 쓰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 여기까지 썼어요. 내일은 이제 요만큼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 걸 또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적 흐름이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용을 일단은 어느 정도 다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논리를 맞춰가지고 나가는 거. 왜냐면 목차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놨으면은 이걸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써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진짜 작가들이 책을 그렇게 쓴다고 해요. 책들을 뭔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집필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생각이 나는 자기의 그 생각과 아이디들을 메모장에다가 다 저장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발간할 때는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글 작성한 다음에 매일 카페에다가 이제 작성 결과를 인증을 해야 돼요. 저 오늘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찍은 거 캡처를 해가지고 저 오늘 2장 썼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맨날 제가 하는 것도 열정부장마님이랑 하늘빛 아님 잘 아시죠? 맨날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누구 미인증입니다. 2번째 미인증입니다. 한 번 더 미인증하면 탈락합니다. 이제 환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강요를 하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수익금 만들고요. 2주 동안 이제 14일 동안 책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넣고 해가지고 태고하고 가독성 좀 높이는 작업하고 오타 체크하고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렇게 좀 그냥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것 좀 부족하긴 한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 표지만 만들면은 이렇게 책 모양 하는 거는 그냥 이미지 온라인에다 그냥 이미지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책 모양 알아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술적으로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너무 이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열심히 썼으니까 꼭 잘 팔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어 그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조언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면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항목의 상품 등록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이제 당장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정하는 거. 이 주제를 정한다는 거는 책의 제목은 마지막에 바뀔 수도 있지만 책의 제목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책 제목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목차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번 주 내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전자책 정규라는 이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 카페에 전자책 정규라는 여기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 누구 전자책 주제랑 목차 완료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저도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써주시면은 제가 스프레드 시트에 매일매일 인증하는 스프레드 시트에다 이걸 채워 넣을 거예요. 주제 제목 넣고 언제 인증했다. 초록불 빨간불 이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1일차부터 작성했을 때마다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전문가 등록하는 거, 표지 만드는 거, 썸네일 만드는 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상품 등록 완료한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추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고요.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3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도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좀 오버됐네요. 네, 독서장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첫째 주는 네, 주제랑 목차인데 그 주 안에만 정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7월 16일 일요일까지만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에 빨리
이미 주제를 이미 정하셨거나 목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은 지금부터 글을 써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주차부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2주차, 3주차가 좀 더 수월하고, 뭐,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아니면 피드백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준비되면 이 다음 단계로 빨리 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16일까지입니다. 네, 하늘빈님. 지금 제가 생각한 주제를 글로 쓰고 미리 블로그에 발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쿠어스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쿠어스님이 본인이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 글들을 그 블로그에다가 다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책으로 이제 내셨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마케팅 효과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글을 쓸 때 이건 전자책의 일환으로서 쓴다라고 하면은 내 이웃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전자책을 쓰고 있나 보다 이렇게 관심을 갖거든요. 그럼 이제 저 전자책 완성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마케팅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제 무료 지급 이벤트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후기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하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긁어가지고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들 지금 동기가 충만한 상태인 거 맞으신가요? 음. 생산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자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제가 그 전자책 러닝메이트를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도 전자책을 써야 되는데 저도 환경을 설정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제가 리더가 되면은 저 발간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2기 때 연초에 하고 지금까지 운영 안 했던 이유가 2기 때 제가 실패했어요. 책을 발간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안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안 하냐고 이러고 있으니 부끄러워가지고 좀 잠깐 휴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또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도 설정하고 다른 분들이랑도 이제 의견도 많이 교환하면서 전자책을 저도 이번에 한 권 또 발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고 아무튼 이번 기간에 꼭 책을 한 권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자의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데 전자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간해놓고 누군가 구매를 하면은 이게 돈이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중에 나한테 돈이 정산되는 구조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로소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몰빵을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돈이 뭔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멀리 있는 것들 시간을 좀 압축해가지고 지금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팔려야 되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및 간단한 주요 일정에 대한 내용은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제 결정 잘 하시고요. 채팅방에 이제 주제 이런 거 결정하시고 뭐 그런데 어려운 거 있으면은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